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코로나 지금 난리죠? 네, 제 주변에도 다 확진이고 정말 난리인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경을 다 지금 다시 열고 있고요. 또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제는 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킹 할리데이 가도 되나요?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로 끊긴 어학연수 다시 이제는 갈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안 했는데 못 간 사람들도 있는데 취업 시장에서는 또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 어학 성적만 있으면 된다,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지 고민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신은정 코치는 그래서 어학연수 뭐 잘 아세요? 네, 접니다. 20년 전에 접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로나 이전에 얼만큼 어학연수나 해외 쪽으로 많이 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엄청 많이 갔어요. 네, 정말 많이 갔었고요. 2002 월드컵 여러분들 아주 옛날입니다. 20년 전입니다. 자, 그 옛날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전에 IMF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어학 성적이 중요해지면서 어학연수가 정말 불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니까 나는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일도 해봤어. 워킹 홀리데이 이런 게 또 뜨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로만 끝나지 않죠. 나는 가서 인턴십 했어. 나는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어. 나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거 갔다 왔는 걸. 자, 다양하게 많이 갔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제는 멈췄었죠.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교환학생을 갔다 오긴 했는데 교환학생 자체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해외로 이 교환학생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국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소서를 쓰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코치님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저는 막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썼더라고요. 자, 저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비대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쓰고 넘어가자. 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022년이 돼서 어쨌든 비대면을 했던 곳들도 다 다시 국경을 열고 있고 여행로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들이 어디죠?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미국이잖아요. 자, 이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출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나중에 뭐 하반기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양반 뭐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현재 출국이 가능한 상태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현지에도 유학원이 있어요. 이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국내 유학원을 통해서 보통 해외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 내가 잘 모르고 정보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서 학교를 다 끊어놓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현재 가면 그 나라에도 또 유학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어학 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런 비즈니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지에 지금 코로나로 그동안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많이 이런 네트워크들이 약화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 아는 분들도 해외에서 유학원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국경이 열리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 자, 현지에도 유학원이 있고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봐라. 이런 거를 선배가 후배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교류가 끊겼으니까 이런 거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우리는 멈췄었는데 기업들은 안 멈췄었어요. 기업들은요, 국내 내수 시장 줄어들고 사람 줄고 우리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 경제를 그동안 견인차 역할 빡 한 게 뭐죠? 수출이죠. 수출은 뭐예요? 글로벌이에요. 다른 나라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다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산 기지로만 생각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수 시장이 마켓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그냥 단순하게 생산 시설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예 그쪽에 마켓으로 대접을 하고요. 거기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현재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어학연수를 가는 나라는요,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주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가 아닌 언어를 연수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영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수출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들, 어느 정도 구매력이 올라온 나라들로 진출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이런 신흥 마켓들이 있거든요. 자, 이쪽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수입을 얻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이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청년층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나라에 대한 우호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안 가고 싶어 하죠. 실질적으로 외교 공무원 선발해 놓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은 막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나라 가라 그러면 막 부모님까지 찾아갖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데를 보내 이러면서 막 싸운대잖아요. 자, 이거는 기업에서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잘 모르는 나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요, 가고 싶지 않죠. 예. 그리고 또 해외 주재원이나 해외 법인에 갔다 왔을 때 내 경력이 잘 쌓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 시장이 막 확대되고 있고, 막 지금 막 개척하는 시기에 들어가면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요, 글로벌 경력 트랙에 태웁니다. 자, 그런데 신입사원 때부터 아예 이러한 글로벌 경력 트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는 기꺼이 가겠다라고 보이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 수출이나 해외 쪽에 투자하고 해외 쪽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닌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급여를 주는 기업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발 초기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험, 이문화 이해 능력, 자, 이 부분을 보고 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학연수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2021년 하반기까지는요, 사실 이 글로벌 경력을 갖춘 대학생이 빵명이에요. 그래서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어학만 배워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하지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데 내가 낯선 데 가서 어느 정도 좀 해외 생활을 해본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주로 호주를 많이 가는데, 보통 호주에 가서 이제 농장에 취업을 많이 하죠.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를 전 세계에 오픈하는 이유는요,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비자도 익스텐션 연장해 주거든요. 제 아는 분은 워킹 홀리데이 가서 포도를 하도 발로 밟아갖고요, 지금도 포도주를 안 드세요. 와인을 안 먹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워킹 홀리데이도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가죠. 학교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스펙을 만들어 놓은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주죠. 자, 이거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어학연수나 워킹 홀리데이는 선진국으로 가요. 그런데 교환학생은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의 국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뭐 러시아나 네덜란드나 우리가 폴란드 잘 모르는 나라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예, 거기에서 공부를 한 경험을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럽 쪽에, 여러분들 동유럽 쪽에 우리 기업들이 본사가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일을 해본 경험을 쌓아가지고 현지에서 국내 기업들 컨택해서 일도 좀 해보고 자원봉사하고 들어와서 그쪽으로 컨택해서 취업을 하고, 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많이 즐겨보는 채널인데, 뭐, 곽튜브나 빠니보틀처럼 이렇게 장기 여행을 가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외로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나갔다 온 사람은요, 계획성 있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푹 쉬다 온 사람이죠.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는요, 약간, 나사 좀 풀린 행동을 했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장기간 동안, 그건 전문 여행 유튜버나 내가 관광이나 여행업, 호텔, 항공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 아니면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교환학생 어떤 것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어학연수 갔다 오면 정말 영어 잘하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 하나 알아두세요.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해서 꼭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고요. 영어만 배워 오셔도 안 돼요.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어학 실력보다 중요한 거는요, 현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내가 여러 이문화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나의 국가가 편한데 현지에 가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게 다르거든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조차도 달라요. 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배워가면서 스스로 내가 봤던 좁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학 연수 학원 고를 때 공부 아카데믹한 코스워크를 막 얘기하는데 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익스커전,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나 사람들하고 많이 소셜 릴레이션십이 높은 데를 가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공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배워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글로벌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학 실력보다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통 요구하는 거지, 가서 저는 어학을 정말 잘 갖고 왔어요, 이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어학은 여러분들이 가서 알아둘 거는요, 언어는 공부가 아니에요. 언어는 습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카데믹하게 영어를 할 거면 그냥 대학원, 박사과정, PhD 뭐 이런 거 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학 연수,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가는 거는요,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학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어학연수 갔다 와서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돼서 공부를 했더니 엄청 늘었다. 그게 왜 늘어나냐면요, 그 앞에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이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 영어가 더 빨리 느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꼭 하셔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영어 아저씨가 뭘 알아요? 저 태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학연수 가면요, 현지인들이요, 요 K 청년 왓츠업 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에이 하면서 막 친해져요? 한국말 조금 떠듬떠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막 이해해 주면서 해요? 현지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 같이 소셜 공통사도 있어야 되고요. 언어도 기본적인 수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쪽에서 우리랑 약간 다른 거는요, 알파벳 문화권에 있는 서양국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 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말만 통하면 의사소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한국말이 좀 이상해, 어눌해. 그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시해버리죠. 이런 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물개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배우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가셨을 때 사실은 어학보다는 해외 거주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 홈스테이든 아니면 오프 캠퍼스에서 혼자 살아보든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일부 뭐 캐나다 같은 데는 컨도미니엄 같은 거 같이 코쉐어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한국에서 안 해본 거잖아요. 되게 해외 거주 경험으로 상당히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데서 있다 보면은요, 내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는 물론 본인 인증 때문에 휴대폰을 반드시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나가가지고 계속 이제 있다 보면 뭔가 길티가 생겨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보면서 놀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현지 걸 뭔가 해보려고 좀 도전을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러다 보면 뭔가 심심해져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해외에서 적응할 때요, 허니문 기간 쫙 재밌었다가 확 떨어지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심심해져요. 자, 이거를 심심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심심할 줄 알아야 뭘 해야 될지 보이고 그 현지의 것을 뭔가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중문화기로 가는 여러분들 경험을 겪게 되거든요. 자, 이때 심심할 줄 모르고 그냥 뭐 나는 뭐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한국 거 다 보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학연수에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건 여러분들이 대학생 정도면요, 저는 이거 제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올라가겠죠.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돼요. 여행을 통해서 재미도 있지만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여러 세상을 투영해서 보면서 약간의 앞으로의 미래의 목표도 재정립하는 이런 아주 좋은 여러분들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가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여러분들 좀 역량도 많이 좀 넓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어는요, 공부가 아닌 습득이란 걸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고 공부하는 거였는데 갔다 오면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내가 필요한 언어들을 습득한다? 자, 이런 거에 방점이 찍히면서 오히려 영어 실력이나 다른 기타 어학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갖고 어학연수를 준비를 하면은 대학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는요,
우상향하는 미래를 찾기 위해서 어학연수 돈을 들여서까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가 뭐 끝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불 붙을 것 같은데 선배가 후배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많이 끊겼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시 새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전에 나갔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여러 여행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가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글로벌 경험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서요. 원하는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싶고 그 정도 인정을 받고 싶고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요. 그 회사는 반드시 이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게 될 때 영업의 대상, 전 세계 커스터머가 여러분들이 바로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목표를 높게 잡으십시오.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어학연수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활용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전공과 함께 이런 비교과 활동도 매우 중요해요. 취업 고민해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